대서양의 죽음의 크루즈, MV 혼디우스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의 진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서양 위 떠다니는 감옥, 호화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1인당 티켓 가격이 무려 3,700만 원에 달하는 이 초호화 여행이 어떻게 시신과 함께 떠도는 공포의 항해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타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상세한 분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의 항해가 시작된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1일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최남단 항구 도시 우수아이아였습니다. 이곳에서 네덜란드 선적의 호화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탑승객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온 부유한 관광객 88명과 이들의 편의를 돕는 승무원 59명, 총 147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일반적인 여행객은 쉽게 갈 수 없는 남극 대륙 본토와 사우스 조지아 섬, 그리고 대서양의 외딴 보석 같은 섬들이었습니다. 1인당 최대 22,000유로라는 거금을 지불한 이들은 대서양의 비경을 만끽하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은 출항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죽음의 전조, 첫 번째 희생자와 확산되는 공포입니다. 항해 6일째인 지난달 6일, 배 안에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70세의 네덜란드인 남성이 갑작스러운 발열과 심한 두통, 설사 증세를 호소하며 의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독감이나 배멀미로 치부되었으나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남성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닷새 뒤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망망대해인 대서양 한복판이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육지가 없는 외딴 항로의 특성상 그의 시신은 하선하지 못한 채 차가운 선내 보관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의 아내였던 69세 여성 또한 남편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선사는 긴급 후송을 결정했고,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26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이어 독일인 여성 승객까지 폐렴 증상을 보이다 5월 2일 배 안에서 사망하면서 선내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미아가 된 크루즈와 인도주의적 결단입니다. 선내의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자가 속출하자 인근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입을 우려한 각국 정부는 혼디우스호의 입항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시신과 함께 한 달 넘게 바다 위에 갇힌 채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내민 것은 스페인 정부였습니다. 지난 5일 스페인 보건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의료 역량을 갖춘 카나리아 제도에 이 배를 입항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현재 배는 오는 9일 입항을 앞두고 있으며 위독한 환자들은 이미 구급 항공편으로 유럽 각국의 전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누구인가? 안데스 변종의 공포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한타바이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타바이러스는 쥐의 배설물이나 타액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 선내에서 매개체인 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출항지인 아르헨티나입니다. 이곳은 한타바이러스 감염 빈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특히 아르헨티나와 칠레 지역에서 발견되는 안데스 변종 바이러스는 매우 이례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보건부 역시 이번 환자들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바로 이 안데스 변종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승객 중 누군가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감염된 채 승선했고 밀폐된 크루즈 공간 안에서 타인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 한탄강의 기적,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한국인의 집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전방에 배치된 유엔군 병사들 사이에서 기이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한 오한, 전신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과 함께 신장이 망가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무려 3,200명이 넘는 병사들이 쓰러졌고 전 세계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이 급파되었지만 25년이 넘도록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이를 한국형 출혈열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1970년대 대한민국의 이호왕 박사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구실에만 있지 않고 바이러스의 숙주를 찾기 위해 휴전선 인근 한탄강 유역의 들판을 누비며 직접 쥐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연구원들이 감염되어 쓰러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던 그는 1976년 마침내 한탄강 유역의 등줄쥐 폐 조직에서 세계 최초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미생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호왕 박사는 이 바이러스에 자신이 연구를 수행했던 한탄강의 이름을 붙여 한탄바이러스라 명명했습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자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가족 이름으로 한타바이러스라는 명칭이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의 이름이 국제 공인 명칭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는 이후 예방 백신인 한타박스까지 개발하며 발견부터 예방까지 전 과정을 완결짓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안데스 변종 역시 이 한타바이러스 가문에 속하며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의 형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으로는 현대판 플라잉 더치맨이 남긴 숙제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이번 혼디우스호 사태는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에도 변종 바이러스와 크루즈라는 밀폐된 공간이 만났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인당 3,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인 호화로운 꿈의 항해는 단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순식간에 시신과 함께 떠도는 죽음의 항해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깊은 사회적 숙제와 방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항을 허가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겪었던 처참한 기억을 떠올리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출될 경우 제2의 팬데믹이 시작될 수 있다는 공포가 섬 전체를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구조라는 보편적 가치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 사이의 팽팽한 갈등을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한 달 넘게 바다 위에서 고립되었던 140여 명의 남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단순히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안데스 변종처럼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변이의 등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한타바이러스 예방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와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이나 타액이 건조되면서 공기 중으로 날아올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따라서 풀밭 위에 직접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고 귀가 후에는 사용한 돗자리를 깨끗이 세척하며 입었던 옷은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또한 가을철이나 건조한 시기에 산행이나 캠핑을 즐길 때는 가급적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개인 위생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비누를 사용하여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야외 활동 후 1주에서 6주 이내에 원인 모를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과 같은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거나 눈이 충혈되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야외 활동 이력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매우 유사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급성 심부전이나 호흡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집 주변이나 작업장에 쥐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고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었다면 직접 만지거나 빗자루로 쓸어 공기 중에 날리게 하지 말고 소독제를 충분히 뿌려 젖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나 군인처럼 야외 작업이 잦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여 년 전 한탄강에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밝혀냈던 이호왕 박사의 집념을 기억합니다. 그 투지가 있었기에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설 무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혼디우스호의 비극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방역 수칙을 다시금 점검하고 보건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떠다니는 감옥에 갇힌 이들의 무사 귀환을 빌며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